본 회차는 9번째 목차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10번째 목차에 해당하는 잔류성 축적성 평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구 결과 탭에서의 작성 방법은 4차시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 평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서 안내해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구 결과 탭에서는 평가 항목별로 유해성 자료 입력이 가능하며 2차시 보고서 및 물질 기본 정보에서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창에 화평법 IT 연동 기능을 사용한 사용자는 화평법 IT에서 입력한 유해성 자료 내용이 K회사에 연계되어 각 항목별로 자동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연구 결과에서 수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연구 결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연구 결과가 삭제됩니다. 그 밖의 유해성 자료에 대해 추가 입력을 원하거나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창에 화평법 IT 연동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탭에서 콤보 박스 중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료 개요, 시험 방법, 시험 결과의 각 탭에서 연구 결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작성을 마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의 연구 결과 탭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암성 시험 항목의 경우 화평법 IT에서는 노출 경로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화평법 IT 연동 자료가 K회사에 입력될 때 각 노출 경로에 맞추어 입력되지 않고 모든 노출 경로에 동일한 화평법 IT 연동 자료 내용이 입력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K회사에 입력된 발암성 경구, 발암성 경피, 발암성 흡입, 시험 항목의 내용을 각각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노출 경로의 연구 결과인 경우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독성 동태, 호흡기 과민성, 다른 영향 항목은 화평법에 따른 등록 신청 시 제출 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법 IT에 입력하는 항목이 없고 따라서 K회사에 자동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지만 해당 항목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위해성 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K회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입력된 자료는 유해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탭 작성을 마친 다음 이어지는 탭인 독성 동태, 급성 독성,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성, 반복 투여 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다른 영향, 대표 독성값 탭에서는 각 평가 항목별 텍스트 입력란에 상세 기술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탭에서 평가 항목별로 입력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탭에서 각 평가 항목별로 상세한 평가 결과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연구 결과 탭에서 작성한 내용과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하는 등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위해성 자료의 수정 보완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 탭에서 입력한 내용과 다른 값을 가지고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표시를 한 유해성 항목의 경우에는 분류 근거와 결과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유해성 항목의 시험 결과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독성 동태 탭에서는 독성 동태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성 독성 탭에서는 급성 경구 독성, 급성 경피 독성, 급성 흡입 독성, 급성 독성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극성 및 부식성 탭에서는 피부 자극성 부식성, 눈 자극성 부식성,
자극성 및 부식성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탭에서는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과민성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복 투여 독성 탭에는 반복 투여 독성 28일, 반복 투여 독성 90일, 기타, 반복 투여 독성에 대한 요약 및 논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타 항목은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자료가 28일과 90일이 아닌 그 외 노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변이원성 탭에서는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 동물을 이용한 유전 독성, 추가 유전 독성, 변이원성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발암성 탭에서는 동물에 대한 정보, 발암성 경구, 발암성 경피, 발암성 흡입, 기타, 인체에 대한 정보, 발암성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타 항목은 발암성 시험 자료에 대해 경구, 경피, 흡입이 아닌 그 외 노출 경로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생식 독성 탭에서는 생식 및 발달 독성 스크리닝, 최기 형성, 2세대 생식 독성, 생식 독성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향 탭에서는 다른 영향, 동물에 대한 정보, 인체에 대한 정보, 다른 영향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표 독성값 탭에서는 이전 탭들에서 확보된 인체 유해성 자료를 검토하여 용량 수준을 도출합니다. 이때 도출하는 용량 수준은 비발암 물질과 발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발암 물질은 무영향 수준을 도출해야 하며 발암 물질은 무영향 수준을 비롯하여 최소 영향 수준과 초과 발암 위해도를 도출해야 합니다. 용량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가능한 독성값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평가 항목별 대표 독성값 탭에서 가능합니다. 상단의 텍스트 입력 박스에는 평가 항목별 대표 독성값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표에서 평가 항목별로 관련 영향 및 연구에 대한 기타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표의 가장 우측의 수정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평가 항목에 대한 대표 독성값을 입력하는 첫 번째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연구 결과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연구 결과 선택이라는 두 번째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팝업 창에서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의 첫 번째 탭인 연구 결과 탭에서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해 입력한 연구 결과의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 입력하고자 하는 대표 독성값을 선택합니다. 이때 연구 결과 선택 팝업 창에 나타나는 내용은 선택한 평가 항목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급성 독성, 반복 투여 독성, 발암성, 생식 독성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의 첫 번째 연구 결과 탭에서 연구 결과 입력 팝업 창의 마지막 탭인 시험 결과 탭의 평가 항목, 결과값, 단위가 나타납니다.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성, 변이원성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 해석 등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연구 결과 선택 팝업 창에서 선택한 연구 결과는 첫 번째 팝업 창에 관련 영향 및 기타 사항 탭에 관련 영향란에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관련 영향란에 자동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연구에 대한 기타 사항란에 추가로 기재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팝업 창에서 작성을 마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에서 작성한 내용이 표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 창의 관련 영향란에 입력한 내용은 표의 첫 번째 열인 관련 영향에 나타나며 팝업 창의 연구에 대한 기타 사항란에 입력한 내용은 표의 두 번째 열인 연구에 대한 기타 사항에 나타납니다. 각 평가 항목별로 대표 독성값 선정을 통해 표 작성을 모두 진행합니다.
만약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 항목에서의 수정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평가 항목별 대표 독성값 탭 작성을 마친 후 영향 수준 탭으로 이동합니다. 영향 수준 탭에서 평가 항목별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 도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으며 영향 수준 현황에서 비바람과 바람으로 구분하여 각각 무영향 수준 및 최소 영향 수준 도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의 도출은 각각의 인구 집단 및 노출 경로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경구 노출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작업자 흡입, 작업자 경피, 일반인 흡입, 일반인 경구, 일반인 경피에 해당하는 총 5종류의 수준을 확인합니다. 먼저 비발암 물질 평가인 무영향 수준 도출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영향 수준 도출 시 활용할 시험 항목을 비바람 콤보박스에서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무영향 수준을 도출할 수 있는 영향 수준 추가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영향 수준 추가 팝업 창의 무영향 수준 도출 항목은 작업자 흡입, 작업자 경피, 일반인 흡입, 일반인 경구, 일반인 경피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택한 시험 항목을 바탕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무영향 수준 항목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 투여 독성 28일 경피 시험 연구 결과로 작업자 경피, 일반인 경피의 무영향 수준을 도출하고 생식 독성 흡입 시험 연구 결과로 작업자 흡입, 일반인 흡입, 일반인 경구를 도출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영향 수준 현황의 콤보박스 중 반복 투여 독성 28일 항목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영향 수준 추가 팝업 창에서 작업자 경피, 일반인 경피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각 무영향 수준을 도출한 뒤 저장합니다. 또한 생식 독성 흡입 항목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영향 수준 추가 팝업 창에서 작업자 흡입, 일반인 흡입, 일반인 경구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각 무영향 수준을 도출한 뒤 저장합니다. 체크박스에 선택된 무영향 수준만 영향 수준 현황표에 보여지므로 앞서 설명한 5개의 무영향 수준 도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다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7년 8월에 배포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해설서와 2015년 5월에 배포한 바람 및 비바람 물질 허용 수준 결정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자의 흡입 노출에 대한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의 첫 번째는 용량 기술자 결정 단계입니다. 용량 기술자란 화학물질의 특정 영향과 용량 사이의 관계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LC50, LD50, NOAEL, NOAEC, T25, BMD, EC50, NOEC 등으로 표현합니다. 용량 기술자 결정 단계에서는 먼저 확보한 인체 건강에 대한 각 평가 항목별 대표 독성값으로부터 가장 낮은 영향 농도를 선정합니다. 용량 기술자 선정 시 해당 물질의 수집된 결과의 신뢰도에 따라 경구, 경피, 흡입 등 각각의 노출 경로에 대한 용량 기술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구, 경피, 흡입 노출 경로 중 하나의 노출 경로만 용량 기술자가 선정된 경우
상대 성장 스케일링 및 경로별 외삽을 통해 적절한 시작점으로 보정된 용량 기술자를 입력합니다. 상대 성장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종간 다양성을 보정하기 위한 인자로서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평가계수 적용 단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 기술자 결정 단계의 각 입력란을 살펴보자면 가장 민감한 평가 항목란에는 팝업 창이 생성되기 전 콤보박스에서 선택했던 시험 항목명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영향 수준 도출 항목란에는 무영향 수준 도출 항목명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용량 기술자 농도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가장 민감한 평가 항목에 입력된 연구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 선택 팝업이 나타납니다. 연구 결과 선택 팝업에서 영양 수준 도출에 활용할 연구 결과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의 흡입 노출에 대한 무영향 수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스프레그 다우리를 이용한 반복 투여 독성 91, 경구 노출 연고에서 NOAEL 3.7mg/kg/day 값을 대표 용량 기술자로 선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선택한 연구 결과의 값과 단위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 기술자 농도 설정은 선택 버튼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도 국외 평가 자료의 DNEL 또는 RFD 값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 기술자 농도값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로 적절한 시작점으로 보정하여 보정된 용량 기술자란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시작점 보정은 시험 동물과 인간의 흡수율 차이, 노출 지속 시간 및 호흡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량 기술자 농도값을 보정하는 단계로서 보정된 용량 기술자란은 인구 집단 및 노출 경로별로 단위가 주어져 있으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단위를 확인한 후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작업자 흡입이나 일반인 흡입의 경우 보정된 용량 기술자 및 무영향 수준 값의 단위는 mg/세제곱미터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 외 작업자 경피나 일반인 경고, 일반인 경피의 경우는 단위가 mg/kg/day입니다. 시작점 보정 단계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해설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예시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선택한 NOAEL 3.7mg/kg/day 용량 기술자는 인체 노출과 다른 노출 경로 등의 사유로 시작점 보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험 동물과 인간의 흡수율에 관한 시험 데이터가 없고 흡수율이 다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디폴트 값을 활용하여 생체 이용률을 고려한다면 레드의 경구 흡수율 50%, 인체 흡입에 대한 생체 이용률 100%로서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은 레드 경구 실험 결과로부터 작업자 흡입에 대한 경로별 외삽으로서 작업자 노출의 1일 지속 시간에 상응하는 레드의 8시간 노출 시 체중 1kg당 호흡량 0.38세제곱미터/kg을 적용합니다. 또한 호흡률 차이로서 소비자의 8시간 노출 지속 시 호흡량 6.7세제곱미터와 작업자가 8시간 동안 가벼운 활동을 할 때 표준 호흡량 10세제곱미터를 적용합니다. 보정된 용량 기술자를 도출하는 최종 수식은 화면과 같으며 이렇게 도출된 값 3.26을 보정된 용량 기술자란에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용량 기술자 결정 단계가 끝나면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평가계수 적용을 진행합니다. 평가계수 적용 단계는 실제 인체 노출 상황의 시험 자료를 적용할 때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각각의 평가계수를 적용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평가계수는 어세스먼트 팩터로 AF라고 약칭하며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를 인체에 외삽하거나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값을 말합니다. 평가계수를 적용하기 위한 평가 방법은 작업자와 일반인으로 구분됩니다.
작업자의 평가 방법은 이유, 전신 영향, 이유, 국소 영향, 기타, 콤보박스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일반인의 평가 방법은 이유, 전신 영향, 이유, 국소 영향, EPA, 기타 콤보박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K개사에는 지침서에서 제시한 이유와 EPA의 평가 개수가 내장되어 있으며 만약 이유나 EPA 외에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평가 방법을 선택합니다. 각 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 개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 전신 영향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작업자 흡입에 대한 무영향 수준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개수인 종간 다양성은 체중당 대사율 차이와 기타 차이점으로 구분됩니다. 체중당 대사율 차이는 상대 성장 스케일링 인자로서 주어진 콤보박스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면 콤보박스 바로 옆에 해당 값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 성장 스케일링 인자는 알로메트릭 스케일링 인자로서 AS 인자라고 약칭합니다. AS 인자는 종간 다양성을 보정하기 위한 인자이며 시험 동물의 체중의 대사율을 고려하여 인체에 대한 비중을 보정한 값입니다. 앞선 예시 내용으로 보정된 용량 기술자란에 입력한 값은 시작점 보정 단계에서 경로별 외삽에 따라 AS 인자가 이미 적용된 값이므로 체중당 대사율 차이의 콤보박스 중에서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면 해당 평가 개수인 1이 입력됩니다. 기타 차이점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체크박스 바로 옆에 2.5라는 값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값이 사라집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기타 차이점에 해당하므로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종래 다양성에서도 작업자, 일반 인구, 콤보박스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평가 개수 값이 나타납니다. 예시로 작업자를 선택하면 해당 평가 개수인 5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출 기간 역시 아급성, 아만성, 아만성, 만성, 아급성, 만성, 콤보박스 중에서 선택하면 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예시에 해당하는 아만성, 만성을 선택하면 2라는 평가 개수가 나타납니다. 그 외 용량 반응 관계, 이용 자료의 일관성 및 완전성, 대체 자료의 신뢰성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지침서에 제시한 디폴트 값인 1이 자동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항목란 역시 디폴트 값인 1이 입력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수정하고 싶은 경우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가 개수란에는 적용된 평가 개수를 모두 곱한 값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비고란에는 사용자가 평가 개수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영향 수준의 도출란에는 보정된 용량 기술자를 전체 평가 개수로 나눈 무영향 수준 값이 자동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PA 평가 방법을 선택한 일반인 흡입의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량 기술자 설정을 통한 보정된 용량 기술자 값을 입력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시작점 보정 단계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해설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임의값인 3.26을 입력하였습니다. 평가 방법 콤보박스에서 EPA를 선택합니다. 종간 다양성, 종래 다양성, 노출 기간, 용량 반응 관계, 조정 상수에 대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디폴트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를 포함하여 모든 평가 개수 항목란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전체 평가 개수 및 무영향 수준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평가 방법을 선택한 일반인 경구의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기술자 농도 설정을 통한 보정된 용량 기술자 값을 입력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시작점 보정 단계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해설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임의값인 3.26을 입력하였습니다. 평가 방법 콤보박스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전체 평가 개수란은 기타 평가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직접 평가 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고란은 어떠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든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언제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무영향 수준값을 확인합니다. 인구 집단별, 노출 경로별로 무영향 수준 도출 작업이 끝나면 팝업 창의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향 수준 현황표에 팝업 창에서 설정했던 보정된 용량 수준과 무영향 수준 값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비바람 평가의 무영향 수준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람 평가에 활용하는 최소 영향 수준 도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 평가는 2차 시 보고서 및 물질 기본 정보에서 안내드렸던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창에 화학물질 식별정보 탭에서 바람을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최소 영향 수준 도출 시 활용할 시험 항목을 바람 콤보박스에서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최소 영향 수준을 도출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무영향 수준과 동일하게 도출하고자 하는 인구 집단 및 노출 경로에 따라 작업자 흡입, 작업자 경피, 일반인 흡입, 일반인 경구, 일반인 경피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바람 평가 시 최소 영향 수준을 도출하는 경우 시험 동물 25%의 종양을 유발하는 용량 수준을 의미하는 T25값 또는 독성 영향이 대조 집단에 비해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노출량을 추정한 값을 의미하는 BMDL10 값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25 또는 BMDL10 산출란과 보정된 T25 또는 BMDL10란에 주어진 단위에 맞는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해당 내용 또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해설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암물질에 대한 최소 영향 수준 도출은 선형화 방법 또는 큰 평가계수법을 적용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 평가 방법에 따른 최소 영향 수준 도출 과정을 예시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암성 흡입 시험 연구에서 작업자 경피에 대한 최소 영향 수준을 선형화 방법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평가 항목란과 최소 영향 수준 도출 항목란에는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용량 기술자 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육시 3F1 마우스를 대상으로 1일 6시간, 1주 5일로 2년간 흡입 노출한 실험 결과 6250ppm에서 폐종양이 발견된 연구 결과를 선택합니다. 해당 시험 동물 결과값을 이용하여 T25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폐에서 25%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유의한 종양이 발생하는 최저 용량의 종양 발생 비율인 20%와 최저 용량에서 노출 기간 동안 노출된 용량 수준을 고려하면 3461mg/kg/day라는 T25 값이 도출됩니다. 이를 T25 또는 BMDL10 산출란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생체 이용률과 노출 지속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된 7268mg/kg/day 값을 보정된 T25 또는 BMDL10란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평가 방법 콤보박스 중에서 선형화 방법 항목을 선택하고 종간 다양성 콤보박스에서 평가 개수를 선택합니다. 예시 상황에 따르면 체중당 대사율 차이 마우스를 선택하면 평가 개수값 7이 확인됩니다.
고용량 저용량 위에도 외삽인자, HTLF도 콤보박스에서 선택합니다. T25, 10의 마이너스 5승 위해도를 선택하면 25,000이라는 값이 확인됩니다. 기타라는 기타 평가 개수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면 제시된 값인 1이 아닌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체 평가 개수란에 전체 평가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고란 역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최소 영양 수준의 도출란에 자동 계산된 최소 영양 수준 값이 나타납니다. 영양 수준 추가 팝업 창에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엔 바람성 경구 시험 연구에서 일반인 경구에 대한 최소 영양 수준을 큰 평가계수법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평가 항목란과 최소 영양 수준 도출 항목란은 자동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 기술자 농도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EPA 기준 용량 소프트웨어에 따라 산출된 BMDL10 1.55mg/kg/day 값을 선택합니다. T25 또는 BMDL10 산출란에도 동일한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보정된 T25 또는 BMDL10란에도 생체 이용률을 고려한 1.55mg/kg/day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평가 방법 콤보박스 중에서 큰 평가계수법 항목을 선택합니다. 종간 다양성, 종래 다양성, 바람성 과정의 기원란에는 지침에서 제시하는 디폴트 값이 입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들은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점은 콤보박스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최소 영양 수준 도출 시 BMDL을 이용한 경우 BMDL 이용 항목을 선택하고 BMDL 대신에 T25를 이용한 경우 T25 이용을 선택합니다. 기타란에는 기존에 입력된 값인 2를 지우고 사용자가 직접 평가 개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전체 평가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고란 역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최소 영양 수준의 도출란에 자동 계산된 최소 영양 수준 값이 나타납니다. 기타 평가 방법의 활용법은 무영양 수준 도출 과정과 동일합니다. 인구 집단 및 노출 경로별로 최소 영양 수준 도출 작업이 끝나면 팝업 창의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영양 수준 현황표에 팝업 창에서 설정했던 보정된 용량 수준과 최소 영양 수준 값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영양 수준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나며 예 버튼을 통해 선택된 영양 수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 수준 추가 팝업 창에는 내용이 남아있으나 체크만 해제됩니다. 예를 들면 바람성 경구 평가 항목에서 일반인 경피에 대한 최소 영양 수준을 구한 다음 나중에 이를 삭제하더라도 영양 수준 추가 팝업 창에 일반인 경피 체크박스에 체크 해제만 될 뿐 도출 과정 이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 결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 결정 탭에서는 앞서 영양 수준 탭에서 도출한 무영양 수준과 최소 영양 수준 중에 노출 평가 및 안전성 확인에 활용할 값을 결정합니다. 주요 건강 영양에 대한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 결정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일반인에 대한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 표에서 노출 형태 및 노출 경로에 따라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영양 수준 탭에서 도출한 소비자, 일반인에 대한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노출 평가 및 안전성 확인에 활용하고자 하는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에 해당하는 값에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표에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에 대한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 또한
노출 형태 및 노출 경로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표에 입력된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 버튼을 통해 선택된 영양 수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 수준 탭과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 결정 탭은 별개의 내용이므로 여기에서 삭제하더라도 영양 수준 탭에서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영양 수준 탭에는 해당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소비자, 일반인 및 작업자에 대한 무영양 수준, 최소 영양 수준 중에 만성 영양에 대한 값은 위해성 자료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정합성 검증 시 활용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8차 시 정합성 검증 및 출력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 화면에서의 마지막 탭인 초과 바람 위해도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초과 바람 위해도 탭은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창에 화학물질 식별정보 탭에서 바람을 선택한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초과 바람 위해도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초과 바람 위해도는 최소 영양 수준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평가에 활용되는 노출 수준입니다. 초과 발암 위해도를 도출하는 경우 세계보건기구 WHO 또는 미국 EPA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암 잠재력 값을 사용하거나 직접 용량 반응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이용합니다. 해당 화면의 첫 번째 서술란에 발암 위해도 용량 반응 정보 확인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경로별 발암 개수 도출표에서 구분, 주요 영향, 비고란에 사용자가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특히 발암 개수란은 노출 경로별로 숫자값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발암 개수의 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는 단위를 확인한 후에 발암 개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발암 개수 값과 노출 평가 단계에서 추정된 인체 노출량 값을 곱하면 초과 발암 위해도 값이 도출됩니다. 초과 발암 위해도 도출은 노출 경로별로 이루어지며 위해성 자료 마지막 단계인 안전성 확인 단계에 활용됩니다. 초과 발암 위해도 값이 100만 분의 1보다 크면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화면 마지막 서술란에 경로별 발암 개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서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 목차에서의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보고서 목차에서 잔류성, 축적성 평가 관리를 선택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잔류성, 축적성 및 독성에 대해 예측 모델 결과나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먼저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잔류성이란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나 그 화학적 구조 및 독성으로 보아 원래 물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토양, 수질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작물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하며 더 오래 잔류할수록 인체나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축적성이란 모든 노출 경로에 따른 화학적 섭취의 결과로 수생생물 내의 화학적 농도가 물에서의 농도를 초과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독성이란 살아있는 동식물에 대해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잔류성과 축적성 및 독성을 가진 물질은 상위 먹이사슬 단계까지 축적되어 인체와 생태계에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2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 방법의 제2호 바목에 따르면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행령 별표의 1의 2 제2호 가목, 나목의 잔류성, 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출평가와 안전성 확인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 persistence 의 P와 축적성,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의 B,
그리고 독성, 턱시스티의 T를 합쳐서 PBT 평가라고 약칭합니다. PBT 평가는 실측 자료 존재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등록 신청 자료 중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등 분해성과 관련된 시험 자료를 토대로 잔류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옥타놀, 물, 분배 개수와 생물 농축성 시험 자료를 통해 축적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류 등에 대한 급성 독성,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 독성, 발암성 등의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시험 자료를 토대로 독성 물질 여부에 대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K캐사를 활용하여 PBT 평가를 진행하면 각 시험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측 모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측 모델 결과값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만 예측 모델 활용 시 유기화학 물질만 이용 가능하며 고분자, 무기물, 유기금속, 혼합물, 과불화 물질은 예측 모델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각 잔류성, 축적성, 독성 탭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탭인 잔류성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잔류성에 대한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 예측 모델 결과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침에서 제시하는 잔류성 평가에 활용하는 예측 모델은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PBT 프로파일러, Q4 모델, 하이드로인입니다. 이 밖에 다른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면 하단의 잔류성 평가 서술란에 사용자가 별도로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제 표의 평가 결과 입력란에 여러 가지 예측 모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값을 입력합니다. 결과값을 입력할 때 평가 결과 입력란에 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 평가 항목의 단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평가 결과값에 대해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항목별 판단 기준에 따라 잔류성 물질 아님, 잔류성 우려물질, 고잔류성 우려물질 중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느 한 평가 항목에서라도 잔류성 우려물질 또는 고잔류성 우려물질로 판단되면 최종 평가 결과란에 잔류성 우려물질이라고 보여주며 잔류성을 가진 물질로 의심합니다. 해당 표를 위해성 자료 본문에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예측 모델 결과 옆에 있는 출력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만약 잔류성에 대한 시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침에서 제시하는 잔류성 시험 자료에 대한 평가 항목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험 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값을 평가 결과 입력란에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단위를 유의하며 입력하며 이분해성과 본질적 분해성 항목은 콤보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선택한 평가 결과값에 대해 예측 모델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잔류성 물질 아님, 잔류성 물질, 고잔류성 물질 중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 호기성 하수 처리 모의 시험과 가수분해 평가 항목은 지침에서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평가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호기성 하수 처리 모의 시험은 OECD TG303, 가수분해는 OECD TG111 시험법에 대한 해당 통과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표의 가장 오른쪽 열에 잔류성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가 보여집니다. 해당 표를 위해성 자료 본문에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 결과 옆에 있는 출력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잔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축적성 탭을 선택하여 축적성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잔류성 탭에서 잔류성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축적성, 고축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잔류성 시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동시에 예측 모델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생물 농축성에 대한 평가를 우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축적성에 대한 시험 자료 유무에 따라 예측 모델 결과 또는 시험 결과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력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위해성 자료 본문에 해당 표가 출력됩니다. 예측 모델 결과를 선택하는 경우 지침에서 제공하는 축적성 평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해 단위를 확인하며 평가 결과 입력란에 값을 입력합니다. 평가 항목 종류에는 큐사 및 PBT 프로파일러와 관련된 항목뿐만 아니라 최대 지름의 평균, 분자량, 최대 분자 길이, 측정된 옥타놀 용해도 항목이 있으며 입력된 평가 결과값에 대해 잔류성 평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축적성 물질 아님, 축적성 우려물질, 고축적성 우려물질 중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 먹이사슬의 생물 확대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 물질이 화학물질의 종류에 속하는 경우, 살아있는 생물에 축적된다고 알려진 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경우의 항목들은 사용자가 직접 평가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상태에서 포식자의 물질 농도와 먹이의 물질 농도 비인 바이오 마그니피케이션 팩터를 뜻하는 BMF 값이 1보다 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각 항목의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경우 축적성 물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측 자료를 활용한 축적성의 최종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 축적성에 대한 시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침에서 제시하는 축적성 시험 자료에 대한 평가 항목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험 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값을 평가 결과 입력란에 입력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단위를 유의하며 입력합니다. 잔류성 평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축적성 물질 아님, 축적성 물질, 고축적성 물질 중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험 자료를 활용한 축적성의 최종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적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잔류성 축적성 평가 다음은 독성 평가입니다. 독성 탭을 선택하면 잔류성 축적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 유무에 따라 예측 모델 결과 또는 시험 결과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력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위해성 자료 본문에 해당 표가 출력됩니다. 예측 모델 결과를 선택하는 경우 지침에서 제공하는 독성 평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유해성 항목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 결과 입력란에 값을 입력합니다. 이때 단위는 mg/L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평가 결과값에 대해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독성 물질 아님, 독성 우려물질 중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측 자료를 활용한 독성의 최종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만약 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결과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침에서 제시하는 독성 시험 자료에 대한 평가 항목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험 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값을 평가 결과 입력란에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단위를 유의하며 입력하며 피부 자극성, 발암성, 인비트로 복귀 돌연 변이, 인비트로 염색체 이상, 인비트로 포유류 유전자 변이, 인비트로 유전 독성, 추가 인비보 유전 독성, 생식 독성 스크리닝, 생식 독성 태아 발달, 생식 독성 2세대, 반복 투여 독성 28일 항목에서는 콤보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선택한 평가 결과값에 대해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독성 물질 아님, 독성 물질 중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험 자료를 활용한 독성의 최종 평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잔류성 축적성 평가 관리 화면에서의 마지막 탭인 잔류성 축적성, 고잔류성 고축적성 특성 요약 및 배출 특성 결정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잔류성 축적성, 고잔류성 고축적성 특성에 대한 요약 및 전체적 결론과
배출 특성 결정에 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잔류성 축적성 평가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물리적 화학적 위험성 평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 인체 건강 유해성 평가 및 잔류성 축적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잔류성 생물 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6, 7차 시에서 설명할 노출 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거나 잔류성 생물 축적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노출 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 6차 시 노출 평가 1과 7차 시 노출 평가 2 및 안전성 확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